안녕하세요, 매시입니다. 클라우드 AI 초보자 가이드, 기초부터 설정까지 완벽 정리해드립니다. 스마트 프롬프팅, 파일 업로드, 심층 조사, 문서 활용, 프로젝트 메모리, 앱 연동, 자동화 업무까지. 영상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이며 기술적 배경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클라우드 활용에는 6단계가 있는데 오늘 그 사다리를 하나씩 올라가 보겠습니다. 1단계는 클로드와 대화하기, 2단계는 세계관 공유하기, 3단계는 결과물 만들기, 4단계는 클로드가 나를 기억하게 하기입니다. 5단계는 기존 앱 연결, 6단계는 부재 중에도 클로드가 스스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AI 도구를 쓰려다 막막했거나 튜토리얼을 봐도 뭘 할지 모르겠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하고 흔한 실수도 짚어드릴게요. 클로드 사용자라면 현재 위치와 다음 단계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질문입니다. 클로드가 무엇일까요? 클로드는 앤스로픽이 만든 AI 어시스턴트입니다. 챗GPT나 다른 챗봇을 사용해 보셨다면 기본적인 개념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자연어로 입력하면 AI가 답변을 해주고 글을 써주고 무언가를 만들어주죠. 자, 클로드의 명성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사람처럼 글을 쓰고 문서와 파일을 다루는데 탁월하며 단순히 빠른 답변을 넘어 실무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만약 챗GPT를 사용하시던 분이라면 영상 후반부에 챗GPT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클로드로 가져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영상 전체에서 하나의 예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작고 직접 만든 수제 캔들 샵이에요. 한 가지 부탁할게요. 제 예시를 그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이건 단지 데모 컨셉일 뿐이니까요. 뉴스레터나 구직, 학업 등 관심 있는 주제로 프롬프트를 직접 실행해 보세요. 실전에서 활용하면 훨씬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무료 계정부터 만들어 볼까요? 브라우저에서 Claude AI에 접속하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이 로그인,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거나 이메일을 사용하여 무료 계정을 만드세요. 그런 다음 화면에 나오는 온보딩 단계를 차근차근 진행해 주세요. 제 화면에는 계정을 생성해 봅시다 라고 나오네요. 서비스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홍보용 이메일 구독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생년월일을 입력하라고 하니 입력해 보겠습니다. 요금제 옵션이 나타납니다. 클로드는 무료로 시작 가능하며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 플랜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유료 플랜 중 가장 저렴한 프로는 연간 결제 시 월 17달러부터 시작합니다. 또는 월간 옵션을 선택하면 한 달에 20달러입니다. 어떤 기능의 유료 플랜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그때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지금은 클로드를 무료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로드를 데스크톱에 다운로드하라는 안내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시작할게요. 앱 다운로드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리고 저는 건너뛰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채팅과 코딩 세션을 엔트로픽 모델의 학습 및 개선에 활용하도록 허용하여 AI 모델 개선을 도울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아니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옵션을 끄고 계속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름을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런 다음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마케팅으로 설정할게요. 질문에 답하거나 I have my own topics를 눌러 대시보드로 바로 이동하세요. 접속 완료 클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지금 제가 녹화하는 시점의 클로드 화면은 이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소프트웨어는 항상 변합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엔 버튼 위치나 디자인, 기능이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온보딩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요. 그러니 정확한 스크린샷보다는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리는 개념을 따라와 주세요. 플랫폼 자체가 매우 직관적이어서 몇 분만 사용해 보시면 인터페이스를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로 바로 넘어가 보죠. 바로 클로드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프롬프트라는 용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프롬프트란 여러분이 클로드나 다른 AI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나쁜 프롬프트와 좋은 프롬프트의 차이는 쓸모없는 답변과 마법 같은 답변의 차이와 같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약한 프롬프트부터 시작해보죠. 양초에 대한 제품 설명을 작성해줘. 프롬프트를 보내려면 주황색 메시지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키보드 엔터 키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받은 결과입니다. 괜찮긴 합니다. 조금 평범하네요.
그 이유는 클라우드가 우리가 무엇을 파는지 누구에게 파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3단계 프롬프트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세요. 여기에는 맥락, 작업, 형식이 포함됩니다. 더 강력한 프롬프트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해볼게요. 저는 엠버라이트라는 작은 수제 양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초는 소이 왁스로 만들고 수작업으로 부으며 삼나무나 바다, 소금 같은 천연향을 사용합니다. 우리 고객들은 아늑한 집과 천연 성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제품 어텀 캐빈 양초에 대한 제품 설명을 작성해주세요. 따뜻하고 개인적인 어조로 작성해주세요. 100단어 미만으로 작성하고 오늘 밤 당장 불을 켜고 싶게 만드는 짧은 문장으로 마무리해주세요. 이제 이걸 보내보겠습니다. 좋아요. 이 결과를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완전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어텀 캐빈 상상해보세요. 올 양말,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창밖으로 흩날리는 낙엽들. 어텀 캐빈은 그 느낌을 집으로 가져옵니다. 따뜻한 삼나무와 부드러운 향신료, 은은한 장작향이 층을 이루며 천연 소이 왁스의 수작업으로 담겼습니다. 유해 화학 물질은 전혀 없습니다. 방 안을 채우는 소박하고 정직한 향기, 공기가 쌀쌀해져 소파가 그리운 때 가장 먼저 찾는 캔들이죠. 오늘 밤 켜보세요. 오두막이 기다립니다. 좋아요. 이건 정확히 똑같은 모델입니다. 바뀐 건 제가 입력한 내용뿐이죠. 맥락이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작업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과제는 당신이 정확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은 당신이 원하는 방식이고요. 길이, 어조, 그리고 구조 말이죠. 꼭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 전체에 적용되는 사실인데요. 제 프롬프트를 그대로 써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AI는 같은 질문에도 매번 다른 답을 내놓기 때문이죠. 이건 아주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 제 결과와 똑같은 것을 얻으려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패턴을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주제를 입력해보고 그 결과물을 직접 판단해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마세요. 답변을 통해 다듬어 보세요. 클라우드는 대화의 모든 내용을 기억하니까요. 예를 들어 좋아요 하지만 길이를 절반으로 줄이고 수작업으로 부었다는 내용은 유지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든 결과물이 나왔네요.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가을 오두막, 시더우드, 은은한 향신료, 그리고 희미한 장작 타는 냄새. 창가에 첫소리가 내린 듯 천연소이 왁스로 직접 부어 만들었습니다. 오늘 밤 켜보세요. 오두막이 기다립니다. 오, 정말 임팩트 있네요. 좋아요. 결국 답변을 주고받으며 다듬는 것이 진짜 핵심 기술이죠. 모든 답변을 초안으로 생각하고 계속 다듬어 보세요. 자, 그럼 영상의 첫 번째 도전 과제입니다. 지금 바로 영상을 멈추고 클라우드에게 여러분의 주제에 대해 무언가 써달라고 요청한 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말고 몇 번 수정해 보세요. 자, 이제 모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Sonet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오, 미디엄. 그걸 클릭하면 사용 가능한 다른 모델들의 전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유료 플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은 여러분에게 답변을 주는 두뇌와 같습니다. 이름과 버전 번호는 항상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유일한 패턴은 이것뿐입니다. 일상적인 작업을 위한 빠른 모델이 있고 복잡한 작업을 위한 더 강력한 모델이 있죠. 마치 패스트푸드와 고급 레스토랑 셰프의 차이와 같습니다. 하나는 저렴하게 바로 음식을 제공하지만 품질은 다를 수 있죠. 다른 하나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들지만 복잡한 요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요청이나 세부 사항이 완벽해야 하는 경우에 말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언제 모델을 바꿔야 할까요? 기본 모델은 일상적인 작업에 적합합니다. 더 강력한 모델로 변경해 보세요. 긴 계약서를 분석하거나 중요한 글을 작성하거나 복잡한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것처럼 작업 규모가 크거나 결과가 정말 중요할 때 사용하세요. 사소한 질문을 많이 던져야 하고 세련된 결과물보다 속도가 더 중요할 때는 빠른 모델로 변경하세요. 대화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모델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녹음하는 시점 기준으로 Sonnet 대부분의 작업에서 기본 모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이쿠는 더 가벼운 모델입니다.
어퓨S는 한 단계 위 모델이고 FA블은 사용 가능한 가장 뛰어난 모델입니다. 이제 여기 아래 모델 옆에 노력 effort 설정이 있는 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설정은 클라우드가 답변하기 전에 얼마나 오래 생각할지를 제어합니다. 세부 사항이 정확해야 하는 복잡한 단계 문제라면 노력 수준을 높이세요.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두세요. 참고로 강력한 모델을 쓰거나 노력 수준을 높이면 사용량이 빨리 소진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한 리미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료 플랜과 유료 플랜 모두 일정에 따라 충전되는 사용량을 제공합니다. 혹시 제한에 도달하더라도 아무것도 고장나거나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습니다. 그저 초기화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제 조언은 일단 무료로 시작하시고 제한 때문에 불편해지는 날이 오면 그때 업그레이드 하시라는 겁니다. 벌써 레벨 2를 완료하셨습니다. 클라우드와 대화하고 답변 방식을 조정하며 작업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추는데 그러면 앞으로 나올 모든 기능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클라우드가 여러분이 입력창에 타이핑한 내용으로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벨 2에서는 여러분의 세계, 즉 파일, 이미지, 그리고 실시간 인터넷 정보를 클라우드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새로운 주제를 시작할 것이므로 새로운 채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이드바 왼쪽 상단에 있는 더하기 3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새로운 채팅창이 열렸습니다. 이 습관은 꼭 따라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같은 작업은 같은 채팅에서 하세요. 새로운 주제는 새로운 채팅에서 시작하세요. 클라우드는 첫 메시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채팅의 이름을 자동으로 지정합니다. 따라서 사이드바 상단을 클릭하여 사이드바를 열고 대화 이름을 찾으면 나중에 다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채팅 간에 전환할 수 있고 가장 자주 사용하는 채팅은 고정하여 상단에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채팅을 분리하면 클라우드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하나의 거대하고 끝없는 대화보다 사용 한도를 덜 소모합니다. 자, 이제부터 클라우드가 진정한 비서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PDF, Word, 스프레드시트, 이미지 파일을 전달하면 클라우드가 내용을 읽고 바로 작업에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업체 가격표 PDF를 첨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채팅 하단의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 또는 사진 추가를 클릭한 다음 파일 선택기에서 파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클라우드에게 이 양초 왁스 가격표를 짧은 표로 요약하고 킬로그램당 가장 저렴한 옵션을 찾아달라고 할 겁니다. 제출 후 클라우드가 처리하게 두면 되죠. 여러분에게는 이게 계약서나 은행 명세서일 수도 있습니다. 연구 논문이나 요리책일 수도 있죠. 평소라면 한 줄씩 읽어야 했을 내용도 클라우드는 몇 초 만에 읽어냅니다. 보시다시피 목록 중에서 킬로그램당 가장 저렴한 제품이 대용량 형태의 골든 소이 464라는 것을 바로 파악했습니다. 맨 위에 있는 바로 이 제품이죠. 클라우드는 이미지도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 또는 사진 추가를 선택한 다음 여기 있는 양초 사진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살짝 미리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제품 사진을 온라인에서 더 잘 팔리게 하려면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그러자 몇 초 만에 답변이 돌아옵니다. 여기서 제가 배운 가장 큰 점은 배경이 너무 눈에 띈다는 지적입니다. 배경 때문에 양초에서 시선이 분산되고 제품 사진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스냅 사진처럼 보인다는 거죠. 일반 사진뿐만 아니라 스크린샷이나 손글씨, 메모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레벨의 도전 과제입니다. 살면서 가장 지루했던 문서를 업로드하고 클라우드에게 설명을 부탁해보세요. 그때 이 기능의 진가를 제대로 알게 될 겁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클라우드는 여러분이 제공한 내용을 읽을 수는 있지만 오늘의 뉴스나 실시간 가격 정보를 자동으로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보를 얻으려면 온라인에 접속해야 하죠. 이제부터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클라우드는 질문에 최신 정보가 필요할 때 웹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웹 검색을 하라고 말해볼게요. 요즘 캔들과 홈 프레그런스 트렌드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출처도 알려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웹 검색 기능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려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메뉴 하단으로 이동해서 웹 검색 옆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에 체크 표시가 없으면 웹 검색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첫 웹 검색을 하기 전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세요. 자, 여기 클로드의 답변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정보의 출처를 정확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정보에 대한 출처가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AI를 사용하든 이런 습관을 들이세요. 사실 관계가 중요할 때는 출처를 확인하세요. 자, 방금은 빠른 검색이었습니다. 다음 기능인 Research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클로드는 스스로 작동하여 수십, 심지어 수백 개의 출처를 읽고 마치 돈을 주고 고용한 연구 보조원처럼 상세한 보고서를 가져옵니다. 자, 이 기능은 유료 플랜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유료 업그레이드를 한 이유 중 하나인데 나머지 하나는 6단계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럼 빠르게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왼쪽 하단 프로필 아이콘을 누르고 플랜 업그레이드를 클릭하세요. 프로 플랜에서 연간 대신 월간 결제를 선택한 뒤 Get Pro를 누르세요. 다음 페이지에서 결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모두 입력 후 구독을 클릭하세요. 결제 확인 메시지 후 데스크톱 앱 재설치 안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일단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원하실 때 수동으로 하는 방법을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클라우드로 돌아왔습니다. 왼쪽 사이드바에서 대화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현재 캔들 및 홈 프레그런스 트렌드에 관한 대화가 있네요. 그런 다음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리서치 기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능을 켜고 프롬프트를 입력하세요. 저는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소규모 수제 캔들 브랜드 시장을 조사하고 누가 수제 캔들을 구매하는지, 가격대는 어느 정도인지, 소규모 브랜드들은 어떻게 마케팅하는지, 그리고 신규 캔들 사업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3가지는 무엇인지 조사해줘. 나는 소규모 온라인 캔들 샵을 시작하려는 참이야. 이제 실행해봐. 자, 이 작업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몇 분이 걸릴 수도 있고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죠. 실제로 읽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리서치 기능은 일반적인 채팅보다 사용량 제한을 더 빨리 소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한 질문에만 사용하세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료된 시점으로 건너뛰겠습니다. 자,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채팅창에 답변이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동으로 열리지 않았다면 생성된 문서를 열 수 있는 작은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화면 오른쪽에 문서가 나타날 것입니다. 상단에는 핵심 구매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지불하는지, 어떻게 설득할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에 대한 요약이 포함된 너무 길어서 읽지 않은 DR 섹션이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보면 다양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상세한 보고서입니다. 이전에 나열했던 출처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핵심은 신규 캔들 사업체가 저지르는 3가지 큰 실수입니다. 저는 이 실수를 피하고 싶기에 매우 가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문장 하나로 출처가 명시된 완벽한 보고서를 얻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 이직, 큰 구매와 같이 인생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결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리서치 프롬프트입니다. 레벨 1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는 파일을 읽고 이미지를 분석해 무엇이든 조사할 수 있죠. 리서치 결과 모든 신규 온라인 스토어에 공통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메일 마케팅이 수익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영상 스폰서 업나이샌드를 소개합니다. 이커머스 전용 이메일 및 SMS 마케팅 플랫폼입니다. Shopify, WooCommerce, Wix와 바로 연동되어 수익 창출 이메일을 자동화합니다. 웰컴 메일이나 장바구니 알림, 뉴스레터 등이 대표적이죠. 이제 눈에 띄는 2가지 기능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이미 다른 이메일 툴을 사용 중이시라면 엄니샌드는 전환 시 최대 35%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전환 과정을 대신 처리해 준다는 점입니다. 엄나이샌드 팀이 약 5일 안에 고객 리스트, 자동화 설정, 템플릿을 모두 옮겨줍니다.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작업 완료 후 확인만 해주세요. 저희 캔들샵처럼 새로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무료로 가능합니다. 화면이나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이용하세요. 그리고 코드 MM30을 입력하시면 유료 플랜 첫 3개월 동안 3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5단계에서는 클라우드를 엄니샌드에 직접 연결해서 플랫폼 내에서 스스로 실제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도록 만들 예정이니까요. 3단계는 클라우드가 단순히 텍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실제 결과물을 만들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가 만든 모든 것은 채팅창 안에서만 존재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는 실제 사용 가능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며 그 종류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워드 문서, 엑셀 스프레드시트, 파워포인트, PDF와 같은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눈앞에서 바로 생성되는 페이지나 미니 앱 같은 대화형 빌드입니다. 파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캔들 가게를 위해 캔들 재고를 추적할 수 있는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줘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제품명, 향, 제조 원가, 판매가 계산된 이익률, 그리고 재고 수량을 위한 열을 포함해 주세요. 8개의 예시 캔들을 현실적인 수치로 채워서 보내주세요. 잠시 후 보시는 것처럼 스프레드시트가 생성되었습니다. 전체 화면 확장 버튼을 클릭해서 전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엑셀에서 열 수 있는 실제 작동하는 수식이 포함된 진짜 스프레드시트입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실제 엑셀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드 문서나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산안, 이력서, 수업계획서 또는 업무용 보고서 등이 될 수 있겠죠. 파일 생성에 몇 분 정도 걸린다면 아주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파일을 만드는 중입니다. 두 번째 유형인 아티팩트를 보죠. 클라우드에게 시각적 결과물을 요청하면 옆 창에 실시간으로 제작해 줍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새 채팅을 열고 이렇게 요청해 보세요. 엠버라이트 캔들을 위한 심플하고 아름다운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줘. 따뜻한 색감의 헤드라인, 추천 캔들 3개, 이메일 구독 섹션을 포함해줘. 이제 생각을 시작합니다. 프론트엔드 디자인 스킬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자세한 건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HTML 페이지를 만듭니다. 1분 뒤 결과물을 확인해 보세요. 오른쪽에 웹페이지가 완성됩니다. 전체 화면으로 자세히 볼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요청한 아름다운 색 조합이 그대로 적용됐다는 점입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었네요. 상단을 보면 무작위로 움직이는 게 보이죠? 스크롤을 내려보면 캔들 이미지가 자리 표시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한 시작점입니다. 이제 전체 화면을 다시 축소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변경사항을 요청해 보죠. 배경색을 크림색으로 바꿔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더 크게 만들고요. 위로 스크롤 해보면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요청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 캔들 중 하나를 추천해주는 향기 퀴즈로 바꿔달라고 해보죠.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건 시간이 조금 더 걸렸네요. 하지만 이제 랜딩 페이지에 퀴즈 풀기라고 적힌 히어로 섹션이 생겼고 아래로 스크롤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제 향기 퀴즈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클릭해서 진행해보죠. 이 캔들을 어디에서 켜실 건가요? 주방이라고 해보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향이 가장 먼저 끌리시나요? 우드 스모크 향이 좋네요. 저녁 시간을 선택할게요. 발에 모래 묻은 채 집으로 걸어가는 길 참 좋네요. 그리고 저에게 맞는 캔들을 찾아줬네요. 이제 버튼을 클릭해서 실제로 이 캔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옆에 앉아있는 디자이너처럼 클라우드와 계속 대화할 수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계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자, 2번 레벨의 도전 과제입니다. 클라우드에게 여러분의 삶을 위한 작은 도구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가계부 계산기, 운동 계획표 혹은 친구들을 위한 퀴즈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죠. 클라우드가 여러분을 위해 만드는 것은 제 것과는 다를 것이고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것으로 레벨 3을 마칩니다. 클라우드는 훌륭한 결과물을 내놓지만 채팅마다 정보가 흩어져 매번 새로 시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레벨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단계부터 클라우드가 여러분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프로젝트 기능을 통해 작업을 정리해 봅시다. 프로젝트는 관련 채팅들이 한 곳에 모여 동일한 지식을 공유하는 작업 공간입니다. 프로젝트에 액세스하려면 왼쪽 사이드바를 열고 프로젝트, Projects를 클릭하면 됩니다.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오른쪽 상단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세요. 프로젝트 이름을 엠버라이트 캔들로 정한 뒤 프로젝트 생성을 누르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는 두 가지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오른쪽 이 섹션에 추가하는 모든 파일은 프로젝트 내에서 시작하는 모든 채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파일을 2번 업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침입니다. 상황을 한 번만 설명해두면 프로젝트 내의 모든 채팅이 이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공급업체 가격표와 조사 보고서를 추가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기기에서 업로드를 선택하세요. 여기서 WAC 공급업체 가격표를 추가하고 같은 방식으로 조사 보고서도 추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지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제 소이 캔들을 판매하는 작은 가게인 엠버라이트 캔들, 엠버라이트 캔더스를 위한 것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브랜드 목소리를 사용합니다. 고객들은 천연 재료와 아늑한 가정 분위기를 선호하죠. 이제 지침을 저장하고 이 프로젝트에서 새 채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레터를 위한 3가지 아이디어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프로젝트에 추가한 정보와 파일을 바탕으로 벌써 뉴스레터 콘셉트를 탐색하고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메시지에서 엠버라이트에 대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맥락을 파악하고 있었으니까요. 프롬프트에 거의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스스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클로드를 가볍게 사용하는 것에서 실제로 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가장 큰 단계입니다. 자, 2번 레벨의 도전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시작하는 의미로 지식 베이스에 파일 2개를 추가해 보세요. 프로젝트는 클로드에게 특정 주제에 대한 기억을 제공하지만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억은 어떨까요? 클로드가 여러분을 기억하게 만드는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개인 맞춤, 지침과 메모리입니다. 이 기능들에 접근하려면 왼쪽 하단에서 이름을 클릭한 다음 설정을 클릭하세요. 여기 일반 탭에서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전체 이름, 클로드가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당신의 업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내용, 그리고 클로드에게 바라는 특별한 지침이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대화에 적용될 지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는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클로드는 대화 내용에서 스스로 정보를 파악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사용할수록 점점 더 유용해집니다. 설정의 메모리 탭에서 해당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저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엠버라이트와 관련해서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자의 작은 수제 캔들, 샵인 엠버라이트의 제품 라인과 브랜드 세부 정보에 대한 요약이 만들어져 있고 어텀 캐빈, 얼음 캐빈이라는 제품이 있다는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에 대한 세부 정보도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가 기억한 모든 내용을 읽어보거나 대화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아예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작업을 할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시크릿 모드, 인커그니터 체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설정 창을 닫고 새 대화를 시작하면 오른쪽 상단에 작은 유령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시크릿 모드로 전환됩니다. 시크릿 모드에서는 대화 내용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도 기억에 추가되지 않으며 모델 학습에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나는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시크릿 모드를 종료하려면 그냥 대화 창을 닫으면 됩니다. 짠, 대화 내용이 사라졌죠. 챗 GPT 쓰시던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챗 GPT가 알던 정보를 클로드로 가져올 수 있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를 위해 설정을 다시 열고 메모리로 이동한 뒤 다른 AI 제공업체에서 메모리 가져오기, Import Memory from Other AI Providers 옵션을 찾아 가져오기 시작. Import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른 AI 서비스와의 대화창에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는 프롬프트가 제공됩니다. 이제 챗 GPT로 가서 해당 프롬프트를 붙여넣고 바로 전송하면 됩니다. 자, 여기입니다. 파일을 직접 주진 않았지만 메모리 위치를 알려줘서 충분히 유용하네요. 챗 GPT 설정에서 개인화, 메모리로 이동하면 됩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내 계정, 개인화 메뉴를 클릭한 다음 아래로 스크롤하여 메모리 요약의 관리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모든 내용을 복사한 뒤 클로드 클라우드로 돌아와 붙여넣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 메모리에 추가, Add to Memory를 클릭하세요. 가져오기가 진행 중이라는 표시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고 나서 1분 정도 지나면 메모리가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도구, 음식,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가 불러와졌네요. 참고로 이 가져오기 기능은 실험적인 기능이므로 몇몇 세부 정보가 완벽하게 들어오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클로드와 대화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메모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클로드의 메모리 기능을 제대로 쓰려면 채팅 검색 및 참조 토글을 켜두세요. 이 기능을 켜면 클로드가 과거 채팅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즉, 별도의 메모가 없어도 이전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는 프로젝트 기능과 비슷한 효과를 주지만 조금 더 범용적인 방식입니다. 내 단계를 완성하는 마지막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를 잘 아는 클로드는 항상 나와 함께 해야 합니다. 어디서든 말이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앱이 있으며 모든 것이 동기화됩니다. 계정, 채팅, 프로젝트, 그리고 메모리까지 전부 다요. 자, 여기 이제 휴대폰에 있는 모바일 앱을 보여드릴게요. 새 채팅을 열면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왼쪽 상단의 햄버거 메뉴를 클릭해서 이전 채팅을 열어볼 수 있고 스크롤을 내려 원하는 채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뉴스레터 아이디어 채팅처럼요. 여기서 원한다면 채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 이 양초가 있는데요. 이 양초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싶어요. 그럼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현재 선택 항목을 유지하고 카메라를 눌러서 사진을 찍어볼게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 사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여기 음성 모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말해볼게요. 이런 양초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알림을 받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게 참 편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의 경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알림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여기 답변이 왔네요. 심지가 4개라고 하네요. 사실 3개인데 이 정도면 괜찮네요. 그리고 대체로 이런 프리미엄 수제 양초는 $48에서 $65 정도 할 거라고 하네요. 클러드 앱에서 새로운 채팅을 시작하고 싶다면 오른쪽 상단의 더하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새로운 채팅창이 뜹니다. 여기서 프로젝트에도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메뉴의 채팅 아래에 있는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데스크톱에서 설정한 프로젝트에 액세스하여 계속 작업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내용을 캡처해 이어서 작업해보세요. 눈앞의 것을 찍거나 떠오른 아이디어를 말하면 나중에 컴퓨터에서 대화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맥과 윈도우즈용 데스크톱 앱도 설치해보세요. 단축키 한 번으로 클로드를 바로 실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5단계와 6단계 기능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데스크톱 앱을 어디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데스크톱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웹앱의 왼쪽 사용자 이름 옆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데스크톱 버전을 위한 다운로드 버튼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 화면에는 macOS용 다운로드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그 버튼을 클릭하고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설치를 완료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팝업 창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설치 과정은 기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일이 설명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단계들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앱 설치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앱을 열고 로그인하여 다음 단계를 준비해 주세요. 데스크톱 앱에서 클라우드에 로그인하면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버전과 거의 비슷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데스크톱 앱 설정을 완료하라는 추가 팝업이나 안내가 나타나면 그대로 따라 진행해 주세요. 예를 들어 저의 경우 에이전트 모드 설정을 위해 일회성 패키지를 다운로드하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럼 저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으로 4단계를 마칩니다. 클라우드는 당신의 작업을 알고 당신을 기억하며 당신과 함께 이동합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계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는 당신의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기만 했습니다. 5단계에서는 그 세상 속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의 실제 삶에 관한 정보는 다른 앱들에 들어있죠. 캘린더, 이메일, 메모, 그리고 업무용 도구들 말입니다. 커넥터를 사용하면 클라우드가 해당 앱들에 안전하게 연결되어 그 안의 내용을 읽고 당신을 대신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연결할지는 당신이 선택하며 언제든지 연결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앱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채팅창에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커넥터 추가로 이동하세요. 그 후 커넥터 탐색을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Gmail, Google Drive, Slack과 같이 인기 있는 옵션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 다른 옵션을 확인하세요. 저는 구글 캘린더를 연결할 거라 캘린더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더하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여 클로드와 인증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내에 따라 클릭하세요. 이어지는 구글 설정에서 클로드가 캘린더에 접근할 권한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그냥 모두 선택을 눌러서 일정 보기, 모든 캘린더 확인 및 다운로드, 그리고 캘린더 콘텐츠 보기, 수정, 공유 및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을 누르면 클라우드를 다시 열라는 메시지와 함께 구글 캘린더 연결 알림이 뜰 겁니다. 혹시 알림은 왔는데 액세스 권한 부여 창이 그대로라면 당황하지 마세요. 그저 앱 상태가 아직 새로 고침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냥 창을 닫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더 이상 플러스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생긴 톱니바퀴 아이콘을 누르면 클라우드가 구글 캘린더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죠. 이 디렉토리 창을 닫겠습니다. 그런 다음 일반 채팅에서 다음 주 내 캘린더를 확인해서 집중 업무 세션을 갖기에 가장 시간이 많은 오후가 언제인지 알려줘라고 말해보겠습니다. 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 캘린더의 수요일 오후 일정을 확인한 후 추천을 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복사해서 붙여넣거나 스크린샷을 찍을 필요 없이 제 실제 캘린더를 바로 읽어온 것입니다. 앱을 연결하는 방식은 항상 동일합니다. 앱을 한 번만 연결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유용한 연결은 캘린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 프로젝트 보드, 이메일 또는 다른 무언가가 될 수도 있죠. 자, 2번 레벨의 도전 과제입니다. 평소 자주 사용하는 앱 하나를 연결하고 질문 하나를 던져보세요. 이제 이것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캔들샵과 다시 연결되거든요. 이 가게는 이제 막 시작했고 모든 새로운 가게는 똑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한 사람들을 위한 환영 이메일입니다. 저희는 이메일 마케팅의 엄니샌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클라우드가 그 안에서 작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새 커넥터를 추가하고 커넥터로 이동한 뒤 커넥터 추가를 누르고 사용자 지정 커넥터를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Omni Ascend라고요. 이제 MCP 서버가 필요합니다. 따라하면서 똑같이 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추가해 두었지만 여기 화면에서 직접 복사하셔도 됩니다. 주소는 https mcp omnisend comp.mcp입니다. 고급 설정은 지금은 무시해도 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omnisend 창이 열리고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만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저는 아직 계정이 없는데 바로 이때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MM30 코드를 사용하면 유료 플랜 첫 3개월 동안 3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플랜은 신용카드가 필요 없으니 언제든 무료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 가입하기 Sign Up Now를 클릭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구글 계정으로 등록하겠습니다. 내 계정, My Account을 선택하고 계속하기 Continue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비밀번호를 생성하겠습니다. 이곳은 캔들샵이므로 제 비즈니스는 전자상거래 이커머스라고 하겠습니다.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마케팅 뉴스레터 구독은 건너뛰겠습니다. 그런 다음 가입하기 Sign Up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를 조금 추가합니다. 스토어 이름 Amberlight Candles와 웹사이트를 입력하세요. 운영 중인 플랫폼이 없다면 아래로 스크롤해 없음을 선택하고 계속하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에 비즈니스 주소 정보를 입력하고 엄나이샌드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정 생성 후 권한 요청이 뜹니다. 도구 연결 심하다 나타나는 이 페이지는 쿼리의 접근 권한을 명시하며 항목별로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크롤을 내려보면 클라우드가 이 앱에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 클라우드 플랜에서는 하나의 커스텀 커넥터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를 선택하세요. 저는 읽기 및 쓰기 권한을 모두 포함하여 모든 액세스를 승인하고 클라우드를 열도록 클릭하겠습니다. 가끔 커스텀 커넥터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연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하신 건 없습니다. 가끔 발생하는 버그일 뿐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왼쪽 하단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커넥터로 이동하세요. 이어서 커넥터 관리를 클릭합니다. 엄나이샌드가 여전히 연결이 필요한 상태로 표시됩니다. 그러니 연결 커넥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권한 페이지가 다시 나타납니다. 액세스 승인을 클릭하고 클라우드를 다시 열면 연결이 완료됩니다. 엄나이샌드 항목의 상태에 체크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제 이 창을 닫겠습니다. 연결이 완료되었고 엄나이샌드 계정이 완전히 새로 생성된 상태라 아직 캠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캠페인 빌더를 직접 클릭하며 설정하는 대신 클라우드에게 첫 설정을 전부 맡겨보겠습니다. 새 채팅을 시작해보죠. 그런 다음 클라우드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브랜드 보이스를 가진 소규모 수제소의 캔들샵 Amberlight Candles를 위해 엄나이샌드 계정을 방금 설정했어 라고요. 첫 이메일 캠페인을 초안으로 작성해줘. 신규 구독자를 위한 환영 이메일이고 제목, 미리 보기 텍스트, 그리고 전체 이메일 내용을 포함해야 해. 우리 샵과 가을 오두막 캔들, 삼나무, 나무, 연기,
엠버 향을 소개해줘. 첫 주문 시 10% 할인 혜택을 포함해줘. 우리 이야기는 소량으로 직접 부어 만든 수제 캔들. 집처럼 편안한 느낌을 주는 천연 소이 왁스. 좋아, 이제 전송해보자. 클라우드가 엄니샌드 검색 기능을 사용해도 되는지 권한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항상 허용을 클릭해보죠. 클라우드는 계정 내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마다 미리 권한을 요청할 거예요. 저는 요청이 올 때마다 하나씩 허용할게요. 작업을 자동으로 승인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는데 그 설정 방법은 6단계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얘가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메일 초안을 작성하다가 텍스트 깨짐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그 원인을 추적하고 있네요.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초안에서 플랫폼이 단어 몇 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걸 알아채고 더 안전한 문자로 다시 작성하고 있다고 하네요. 클라우드가 작업을 완료했다고 판단하기 전에 스스로 검토한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깔끔한 결과물이 나왔네요. 지금 실시간으로 작업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엄나이샌드 계정에 환영 캠페인 초안이 생성되었다는 메시지가 확인됩니다. 무엇을 했는지 요약한 세부 정보가 있네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죠. 엄나이샌드에서 캠페인 메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우리가 만든 환영 캠페인이 초안 상태로 검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클릭해서 열어보죠.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네요. 제목과 발신자 이름도 정확하고요. 프리헤더와 캠페인 이름도 잘 설정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이메일 콘텐츠 편집을 클릭해서 실제 이메일을 확인해 보죠. 아주 괜찮아 보이네요. 이건 데스크톱 버전이고 클릭해서 모바일 버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그가 추가되어 연락처의 이름을 자동으로 불러오고 버튼과 환영 쿠폰 코드도 추가되었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에 대해 한번 설명했을 뿐인데 이제 엄니샌드 안에 바로 보낼 수 있는 실제 캠페인 초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메일을 직접 작성하지도 않았고 캠페인 빌더를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양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스토어에 어느 정도 기록이 쌓이면 캠페인과 자동화에 대한 전체적인 상태, 점검처럼 무엇이 효과적인지 분석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영상을 후원해준 엄니샌드에 감사드립니다. 15만 개 이상의 온라인 스토어가 엄나이샌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숍파이파이에서 평균 별점 4.8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설정을 그대로 사용해보고 싶으시다면 무료로 시작할 수 있으며 코드 MM30을 입력하면 첫 3개월 동안 유료 플랜을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링크나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사용하세요. 좋습니다. 레벨 5 도구가 하나 더 남았는데 금방 끝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제 스킬을 설치하고 사용해 볼 겁니다. 스킬은 한번 설치하면 되는 레시피와 같습니다. 그때부터 클라우드는 형식, 단계, 품질 기준을 포함해 해당 작업을 어떻게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킬은 이름만큼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스킬은 사실 클라우드를 위해 작성된 레시피 카드처럼 자세한 지침이 담긴 텍스트 파일일 뿐입니다. 첫 번째 스킬을 설정해 봅시다. 왼쪽 사이드바에서 커스터마이저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열리는 스킬 페이지에서 브라우저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스킬 라이브러리에 있는 다양한 스킬들을 스크롤하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킬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싶은데 정말 멋지게 보였으면 합니다. 그러니 슬라이드를 검색해 봅시다. 여기 Theme Factory라는 것이 있네요. 이 아티팩트들은 슬라이드 문서, 보고서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테마를 사용하여 아티팩트의 스타일을 지정하는 툴킷입니다. 마음에 드네요. 계속해서 클릭하여 열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실제로 스킬 텍스트 자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읽어보고 레시피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스킬은 클라우드가 생성하는 모든 아티팩트에 사용할 수 있고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10가지 테마를 제공합니다. 마음에 드네요. 이제 설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X를 클릭하고 다시 한번 X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새 채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채팅에서 슬래시를 입력하면 사용 가능한 스킬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테마 팩토리, Theme Factory 스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채팅에서 해당 스킬을 호출하기 위해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짧은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지역 상점 주인에게 엠버 향 캔들을 소개하는 짧은 슬라이드 텍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방금 설치한 테마 팩토리 스킬을 불러와 캔들샵에 대한 기억을 되살린 뒤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기 테마 쇼케이스, 팀 쇼케이스 스킬을 사용하니 몇 가지 테마 옵션을 보여주네요. 한번 훑어보고 하나를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캔들 가게와 가장 잘 어울릴까요?
우리 웹사이트와 가장 비슷한 것은 아마 이 골든 아워일 것 같네요. 그러니 골든 아워로 하되 아까 만든 웹사이트와 더 비슷하게 보이도록 수정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 기존 웹사이트와 어울리도록 골든 아워의 미학을 조정합니다. 몇 분 후 프레젠테이션이 완성되었습니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보이는 이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아름답네요. 아이콘 몇 개가 좀 재밌긴 하지만 클라우드에게 다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말 멋진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테마 스킬 덕분에 처음부터 이렇게 보기 좋게 완성될 수 있었던 거죠. 스킬의 장점은 한번 설치하면 어떤 채팅에서든 영원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언제든지 호출할 수 있죠. 클라우드는 작업에 적합할 때 자동으로 이 스킬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문서, 브랜드, 기획 등 다양한 분야를 위한 스킬들이 있으니 나중에 디렉토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5단계입니다. 이제 클라우드가 여러분의 도구 안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죠.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대화였습니다. 기존에 질문하면 클라우드가 답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6단계는 다릅니다. 클라우드에게 업무를 맡기면 여러분이 다른 일을 하는 동안 알아서 작업을 수행하니까요. 이것을 코워크, 코워크라고 부르는데 데스크톱 앱에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유료 플랜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기능 덕분에 업그레이드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코워크를 시작하려면 메시지 입력창에 있는 토글을 채팅 모드에서 코워크 모드로 변경하세요. 이 기능으로 클라우드는 자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시작 전 중요한 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코워크 모드에서 클라우드는 선택한 폴더, 내 파일만 읽고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컴퓨터 영역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 폴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또는 폴더 드롭다운을 클릭한 다음 폴더 추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리하고 싶은 영수증 폴더를 연결하겠습니다. 열기를 클릭한 다음 클라우드가 이 영수증 폴더 내에 파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항상 허용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아래쪽을 보면 수동 매뉴얼 모드의 손 모양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롭다운을 클릭하면 어떤 승인 모드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부여할지 묻습니다. 수동 승인은 각 작업 전에 사용자에게 확인을 요청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동 승인은 안전검사 후 스스로 작업한다는 뜻이며 승인 건너뛰기는 작업 중 멈춤 없이 바로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수동 승인으로 시작하세요. 클라우드의 파일 작업을 확인하며 워크플로우를 신뢰하게 되면 설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클라우드와 오래 작업해 영수증 정리는 믿고 맡길 수 있어 자동으로 승인되게 설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안전하지 않아 보이는 작업이 있으면 클라우드가 멈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드와 함께 지능형 모델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죠. 제 컴퓨터에서 대신 작업을 수행하게 하려면 가능한 한 가장 뛰어난 두뇌 모델을 사용하고 싶거든요. 써넷에서 오피우스로 바꿀게요. 사고 수준은 높음으로 둘게요.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요.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영수증 파일들을 확인해서 각각의 날짜, 공급업체, 금액을 추출한 다음 깔끔하게 정리된 하나의 비용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줘. 자, 보세요. 파일을 열어서 읽고 있네요. 그리고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끔 컴퓨터가 작업에 대한 권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파일에 접근 권한을 요청하네요. 허용을 클릭하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일주일에 한 번쯤 겪는 지루한 시간인데 지금 제 컴퓨터에서 제가 손대지 않아도 알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AI가 스스로 다단계 작업을 수행하므로 실행 화면이 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라도 다른 경로를 택할 수 있는데 이는 정상입니다. 명확한 목표만 제시하고 AI가 작업하게 두세요. 우측 상단의 진행 상황 섹션을 확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긴 작업의 경우 순차적으로 수행할 각 작업을 포함한 할 일 목록을 생성합니다. 자, 여기 생성된 스프레드시트가 있습니다. 앞서 영상 초반에 클라우드가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주긴 했지만 그건 채팅창 안에만 있었죠. 옆에 있는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면 실제로 폴더에서 해당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제 제 컴퓨터에 엑셀 문서가 저장되었습니다. 영수증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이미 들어있으니 한 단계 더 나아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내 영수증 파일들을 날짜, 공급업체, 참조 번호 순으로 이름을 바꿔줘라고 요청할 수 있죠. 그러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3가지 옵션을 제시하고 그중 하나를 추천해주네요. 그냥 추천해준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이 변경되었는데
스프레드시트가 이름이 바뀐 파일들을 참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프레드시트 내용도 함께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파인더에서 해당 폴더로 다시 돌아가 보면 모든 영수증 파일이 내용에 맞춰 이름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클라우드에게 양초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지켜보는 동안 알아서 서류 작업을 처리해주고 있네요. 자, 이번 단계에 대한 여러분의 도전 과제입니다. 지루한 작업이 들어있는 폴더 하나를 골라 그 폴더만 연결한 뒤 클라우드에게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보세요. 처음 실행할 때는 수동 승인 모드로 설정해두세요. 그리고 클라우드가 여러분이 옆에 없어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다음 질문은 뻔하죠. 여러분이 자는 동안 일을 시키면 어떨까요? CowWork 안에는 Scheduled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의 기능을 합니다. 작업 내용을 한 번만 설명하고 실행 주기만 설정하세요. 클라우드가 일정에 맞춰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왼쪽 사이드바의 스케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새 작업을 생성하려면 Create with Claude를 클릭하세요. 클라우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며 시작할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예약된 작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묻네요. 제가 원하는 것은 웹을 검색해서 새로운 캔들 및 홈 프레그런스 트렌드를 찾고 짧은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실행할지 묻는군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라고 하죠. 하루 중 몇 시에 실행할까요? 이른 아침인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업무를 시작할 때쯤 준비가 돼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결과물은 얼마나 상세해야 할까요? 상세한 보고서 형식으로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가 예약 작업을 생성하는 과정을 검토할 것입니다. 잠시 후 예약 작업 블록이 나타나면 작업 세부 정보를 읽어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마음에 들면 예약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6시 30분으로 설정되었다고 나오네요.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웹을 검색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줄 것입니다. 이제 예약 작업을 만들 때마다 한번 테스트로 실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권한이 필요한 일상적인 작업들이 미리 승인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럼 사이드바를 열어보겠습니다. 예약됨 Scheduled로 이동하여 예약 작업을 열고 지금 실행 Run Now를 클릭하세요. 예약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알림이 표시되며 팝업에서 보기를 클릭하거나 왼쪽에서 새로 실행된 작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모든 예약 실행 내역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 오늘 Today 옵션을 클릭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일회성 실행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진행 상황을 보면 6개 항목의 할 일 목록이 체계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작업 중 권한 설정은 수동 상태입니다. 자율 실행을 원한다면 특정 작업의 권한 요청을 기다리면 됩니다. 향후엔 승인 없이 바로 실행되도록 설정해 두세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예약됨으로 돌아가서 작업 옆 연필 아이콘을 클릭해 보세요. 하단에서 프로젝트나 폴더 단위 작업 여부와 권한을 설정하세요. 이제 설정을 수동에서 자동 승인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려는 기본 모델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작업을 생성했더라도 언제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 세부 정보나 빈도 등 무엇이든 수정 가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세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의 실행은 자동 모드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제 현재 실행 중인 작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작업이 진행 중이니 완료될 때까지 건너뛰겠습니다. 자, 몇 분 후 주간 트렌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제 매주 월요일 제가 커피를 마시기도 전에 이렇게 최신 트렌드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업계 뉴스 주간 요약, 캘린더를 기반으로 작성된 알림 목록 또는 매월 확인하는 예산 스프레드시트 점검 등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예산 스프레드시트의 예약 작업은 클라우드에서 실행되어 컴퓨터가 꺼져도 작동합니다. 6단계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끝난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그 이상의 내용을 숨긴다면 이 영상은 궁극적인 가이드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방금 배운 모든 것의 최종 진화 단계는 바로 클라우드 코드라고 합니다. 이름 때문에 겁먹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Claude Code는 프로그래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CoWork와 Claude Code는 사실 같은 엔진으로 구동됩니다. CoWork는 그 엔진을 파일이나 문서와 같은 일상적인 업무에 활용합니다. 반면 Claude Code는 무언가를 만드는데 그 엔진을 활용하죠. 실제 코드를 작성하고 컴퓨터에서 명령어를 실행하며 아이디어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로 바꿔줍니다. 여전히 완전히 일상적인 언어로 대화하면 됩니다. 코드라는 단어는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도구를 함께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완성된 시각적 디자인으로 바꿔주는 Claude Design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겁니다.
그런 다음 클라우드 코드가 그 디자인을 실제로 작동하는 웹사이트로 바꿔줄 것입니다. 우선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 클라우드 디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브리핑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클로드에게 Amberlight Candles에 대해 우리가 논의한 모든 내용을 요약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그 정보를 웹사이트 디자인 프로젝트를 위해 클라우드 디자인에 전달할 수 있도록 말이죠. 클라우드가 자신의 모든 기억과 대화 내용을 훑어보고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문서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잠시 후 이 마크다운 파일 문서를 가져왔네요. 오른쪽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꽤 괜찮아 보이네요. 그럼 복사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디자인을 열어보겠습니다. 데스크톱 앱 왼쪽 하단에서 열 수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디자인의 프롬프트를 입력하겠습니다. Amberlight Candles를 위한 따뜻한 웹사이트 디자인을 요청할 겁니다. 홈, 쇼핑, 소개 페이지가 필요해요. 관련 비즈니스 세부 사항은 요약해서 붙여넣었습니다.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했으니 아까 컷 채팅에서 복사했던 세부 정보를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클라우드 디자인은 강력한 모델을 사용할 때 가장 좋은 결과물을 내놓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모델인 Opus 5로 변경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노력 수준, effort level도 높음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디자인에서 무엇을 디자인하든 템플릿 드롭다운을 클릭하여 관련 프로젝트 유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웹사이트에 딱 맞는 UI 목업,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 목업이 있습니다. 그러니 클릭하겠습니다. 그것을요. 좋습니다. 이제 프롬프트를 전송하겠습니다. 캔버스가 여기에 나타날 것이고 아마 잘 될 것입니다. 프롬프트가 아주 상세하지 않으면 일반 채팅에서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디자인이 다시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들에 답해 보겠습니다. 미확정 SKU와 관련해서는 디자인 목업이므로 8개의 예시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가격을 표시하세요. 이 추천 옵션을 사용하겠습니다. Send 퀴즈. 어떻게 진행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 알아서 결정해줘라고 선택하겠습니다. 샵 페이지는 어떤 기능을 해야 할까요? 여기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모든 캔들을 보여주는 그리드, 단일 제품, 상세 보기, 번들 및 세트가 있습니다. 모든 캔들 그리드로 할게요. 소개 페이지에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 이미 정보가 제공됨이라고 답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니 이 모든 질문에 답하고 완료된 시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채웠습니다. 계속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혹시 왜 우리가 아까처럼 채팅을 사용해 웹사이트를 디자인하지 않고 클라우드 디자인을 사용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채팅은 간단한 디자인을 만드는 데는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체 웹사이트를 구축하거나 다른 종류의 그래픽 디자인이 필요하다면 클라우드 디자인이 바로 그 작업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훨씬 더 나은 디자인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디자인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주거나 수정할 수 있는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심지어 직접 몇 가지를 수정할 수도 있게 해줍니다. 이 작업은 완료까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완료된 시점으로 바로 건너뛰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웹사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잘 구성된 타이포그래피와 색상을 갖춘 히어로 섹션이 있고 오른쪽에는 자리 표시자 이미지가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보면 여기에 향기 퀴즈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실제로 퀴즈를 진행할 수 있는데 정말 멋집니다. 심지어 추천 향초까지 알려줍니다. 더 아래로 스크롤하면 전체 향초 라인업을 볼 수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사진을 위한 자리 표시자와 메일링 리스트 구독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또한 사이트를 처음 로드할 때 약간의 수정 대화 상자가 바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몇 가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상단에 있는 오퍼바를 끄거나 켜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퀴즈 배치는 강조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가격 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캔들 가격을 표시하고 싶지 않다면 끌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꽤 좋아 보입니다. 일반 채팅에서 클라우드와 대화하여 무언가를 수정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클라우드 디자인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위한 자리 표시자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 실제 디자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실제 이미지를 제공해 보겠습니다. 왼쪽 하단에서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 첨부를 선택한 다음 여기 사진 폴더에서 라벨이 붙은 이 사진들을 모두 선택해서 열고 자리 표시자를 이 실제 이미지들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몇 분 후 자리 표시자가 있던 곳에 사진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볼 만한 정말 멋진 기능 중 하나는 실제 기능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웹사이트의 버튼을 클릭하여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어텀 캐빈 캔들을 장바구니에 담아보겠습니다. 장바구니에 담기 버튼을 클릭해보죠. 여기 전체 장바구니 화면도 있어서 수량을 변경했을 때 디자인이 어떻게 보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클릭하며 상호작용할 수는 있지만 아직 실제 쇼핑몰의 모든 기능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이건 단지 디자인일 뿐입니다. 이걸 실제 웹사이트로 만들려면 디자인을 클라우드 코드에 넘겨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오른쪽 상단 공유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 공유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간단히 아티팩트로 게시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직접 링크가 생성됩니다. 디자인이 어떻게 보이는지만 공유하고 싶다면 PDF로 내보내거나 .zip 파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HTML 파일이 포함된 파일이죠. 이건 사람 개발자나 다른 AI 에이전트에게 전달할 때 유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단에 있는 더 많은 형식 및 앱, More Formats and Apps을 클릭한 다음 클라우드 코드로 보내기, Send to Cloud Code를 클릭할 겁니다. 이미 컴퓨터에 클라우드 코드가 설치되어 있으니 로컬 에이전트로 보낼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추가 지침을 줄 겁니다. 이 디자인을 실제로 작동하는 웹사이트로 만들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 다음 프롬프트를 복사하세요. 이제 이 클라우드 디자인 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클라우드 데스크톱 앱에서 왼쪽 상단의 홈을 코드로 전환하세요. 이제 여기서 프로젝트를 빌드할 폴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폴더 선택, Select Folder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는 문서 Documents 폴더에 넣을 겁니다. Amberlight Website 라는 새 폴더를 만들고 열어주세요. 그런 다음 클라우드 코드에게 이 작업 공간을 신뢰할 수 있다고 알려줄 겁니다. 작업 공간은 방금 우리가 만든 폴더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롬프트를 채팅창에 붙여넣을 겁니다. 프롬프트를 보면 생성된 디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클라우드 코드에 알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함된 다양한 파일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맨 아래에는 우리의 맞춤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출하기 전에 권한 및 모델 설정이 만족스러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하단에는 약간 다른 권한 옵션 세트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코드의 수동, 모드는 변경 사항 적용 전 항상 사용자 확인을 거칩니다. 편집 수락 모드는 파일 편집은 자동 수락하되 다른 작업은 권한을 요청합니다. 계획 모드는 상세 계획을 먼저 제시한 후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동 모드는 작업 안전성을 스스로 판단해 실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저는 클라우드 코드를 사용할 때 대부분의 시간을 자동 어터 모드로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클릭해서 자동 모드를 활성화할 겁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코드를 처음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좀 더 제한적인 옵션 중 하나로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야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신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스템에 무언가를 수정하도록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웹사이트 작업이라면 저는 이게 아무것도 망가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그냥 실행되도록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도 이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 정말 똑똑한 모델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써네트에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모델인 어프스5로 변경하겠습니다. 이 특정 프로젝트에는 높음 수준의 노력, effort level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을 포함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더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파일, 사진 또는 전체 폴더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이 프롬프트를 제출하고 클라우드 코드가 빌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추가 권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 폴더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시작합니다. 클라우드 디자인이나 우리가 나눴던 대부분의 다른 대화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체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더 큰 프로젝트의 경우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건너뛰겠습니다. 자, 약 20분 정도 걸렸는데 이번 빌드 규모를 고려하면 그리 오래 걸린 건 아닙니다. 사이트는 꽤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미지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네요. 이미지는 이미 다 가지고 있으니 해결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여기서 할 일은 간단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 또는 사진 추가를 선택한 다음 모든 사진을 가져오면 됩니다. 자, 여기 클라우드 코드에서 온 메시지를 보면 사진이 제대로 넘어오지 않은 것 외에도 이메일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나옵니다. 이건 아까 omniSend를 이미 연결해 두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간단히 메시지를 입력해서 이 사진들을 사용하고 연결된 omnisend MCP를 사용해 이메일 서비스를 연결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출해보죠. 좋아요. 몇 분 지나니 클라우드 코드가 들어가서 사진을 업데이트하고 사이트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제 누군가 사이트에 이메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목록에 추가되고 omnisend로 발송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진행 중 몇 가지 판단을 직접 내리더군요. 카메라 밖에서 제가 수정할 부분이 있었는데 사진 파일이 외병으로 쓰기엔 너무 커서 처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더 작은 파일 크기의 JPEG 형식으로 변환해 주었습니다. 또한 API 키를 사용하여 업나이샌드 연결을 마무리하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제 업나이샌드 계정에서 그 키를 가져와야겠네요. 이제 이 웹사이트에서 실제로 부족한 점은 제가 추가하고 싶은 개인화 설정과 쇼피파이 같은 실제 이커머스 서비스를 연동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가 만든 것은 실제로 작동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일반 언어로 설계 및 구축되어 이 컴퓨터 로컬에서 작동합니다. 만약 이런 웹사이트를 실제 도메인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싶다면 그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한 전체 영상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클라우드 AI 웹사이트 배포법 영상은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사이트를 쇼피파이 연결하고 싶다면 함께 올려둔 쇼피파이 초보자 완벽 가이드 링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웹사이트는 클라우드 코드의 한 측면일 뿐입니다. 컴퓨터를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줄 다른 측면을 보여드릴게요. 클라우드 코드는 단순히 작업을 대신하는 걸 넘어 영원히 수행할 도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앞서 클라우드가 제 영수증을 정리해 준 것처럼요. 이제 클라우드가 기계를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새로운 채팅을 시작하고 작업할 폴더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인벤토리 폴더를 선택할 건데 인벤토리에 있는 항목들로 라벨을 만들게 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인벤토리, XSX 파일을 읽어서 제품 라벨이 포함된 인쇄용 PDF 시트를 만들어주는 작은 도구를 만들어줘. 첨부된 예시 이미지에 있는 캔들 라벨처럼 따뜻한 호박색 브랜드 스타일로 제품명, 향, 핸드메이드 소위 왁스 문구가 들어간 라벨을 캔들 하나당 하나씩 만들어줘. 새로운 제품을 추가할 때마다 클릭 한 번으로 다시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줘. 앱을 실행할 수 있는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만들어줘. 좋습니다. 이제 권한을 자동 모드로 설정하고 자동 모드를 활성화한 다음 관련 파일을 첨부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사진을 가져오고 인벤토리 스프레드시트도 첨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프롬프트를 실행하겠습니다. 다른 큰 작업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걸릴 테니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클라우드가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Make Candle Labels를 더블 클릭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바탕화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Make Candle Labels가 있고 작은 미니 앱을 위한 귀여운 양초 아이콘도 생겼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인벤토리에 있는 모든 양초에 대한 라벨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꼭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가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클라우드가 도구를 만들었고 이제 그 도구는 제 것이 된 거죠. 이걸 보세요. 스프레드시트를 열어서 뭔가를 바꿔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제품 이름을 DUSK Sea Salt로 바꿔보죠. 이름을 살짝 바꿔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Cozy Kitchen이라는 제품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향은 초콜릿과 시나몬으로 하고요. 제작 비용은 5, 판매가는 30이라고 해보죠. 수량은 10개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익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을 아래로 드래그하면 됐습니다. 저는 지금 넘버스를 사용 중이라서 엑셀 시트로 저장하려면 내보내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엑셀로 내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저장을 누르고 원래 있던 재고 파일을 덮어쓰겠습니다. 그건 닫아두겠습니다. Pages 파일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인벤토리를 빠르게 미리 보기 해보면 Dusk Sea Salt와 Cozy Kitchen이라는 새로운 변경사항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을 다시 실행해보죠. 데스크톱으로 가서 캔들 라벨을 만듭니다. 짜잔, Dusk Sea Salt가 있고 맨 아래에 새로운 제품인 Cozy Kitchen이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제품을 추가하고 실행해 보았습니다. 클라우드화 할 필요도 없었죠. 대기 시간도 사용 제한도 없었고 그저 제 컴퓨터에서 코드가 실행되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최정점이죠. 클라우드는 더 이상 일꾼이 아니라 기계를 만드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도구를 삶의 어떤 부분에든 적용해서 만들 수 있고 클라우드 코드를 컴퓨터 자체에 연결해서 노트북이 왜 느려지는지 알아내거나 매일 밤 사진을 백업하는 것 같은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면 클라우드 코드는 여러 세션을 동시에 실행하여 프로젝트의 다른 부분들을 병렬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오후 한나절 만에 마스터할 수 있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가장 고급 단계라서 연습이 좀 필요하죠. 하지만 이 모든 건 여러분이 이 영상 내내 쌓아온 바로 그 기술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맥락을 제공하고 작업을 지시하고 결과를 다듬는 것이죠. 1단계를 할 수 있다면 6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결과물의 규모가 얼마나 커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에 2개의 후속 영상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클러레가 1만 달러짜리 웹사이트를 만드는 영상과 클러레로 만든 웹사이트를 실제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영상입니다.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신다면 아래에 있는 업라인 샌드 링크도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